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체크하고 시험 보자. 화학원 시험 정리 특강입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내용들 세 번째로 끊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다른 선생님의 그 시험 정리 특강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강좌를 제가 두 개로 끊어서 하는데 이 화학 원만 특히 이 중간고사 부분만 세 개로 끊어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양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조금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충분히 연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이 이제 화학 반응에서 이제 양적 관계인데 이거 좀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 뭐 공부했었어요? 뭘 공부했었거든요. 그럼 몰이 뭐냐라고 하면 딱 한마디로 정해보죠. 몰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개수예요, 여러분. 개수라고 몇 개냐 그건데 워낙 얘네들이 짜잘하게 많으니까 묶은 개수입니다. 묶은 개수. 아시겠죠? 그 묶은 개수로 몇 개를 사왔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 안에는 실제로 다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만큼 묶은 개수로 사왔을 때 걔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전체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그 관계예요. 그 관계. 이게 뭐가 어렵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적 관계도 그 관계 따지는데 문제는 이제는 이 화학 반응식이란 게 나와서 이런 반응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자, 이게 선생님 이제 화학 반응식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늘의 요리 레시피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일 때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는다고 라면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1인분을 끓인다면 면 하나랑 스프 두 개를 넣어야 돼요. 건더기 스프 하나, 분말 스프. 그 다음 물 넣고 끓이면 라면 1인분 나옵니다. 이게 규칙성이에요. 마음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면 100개 넣고 막 스프 하나 넣고 그리고 끓이면 그게 무슨 라면이야. 그냥 쓰레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규칙성이 있는데 여기서 앞에 이 화학 반응식에서 면 한 개 넣고 그 다음에 스프 두 개 넣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타내는 게 그게 몰이에요. 왜냐하면 개수기 때문에 면 한 개, 스프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몰을 공부한 거고 이러한 반응식에서 적용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화학에서 기초 중에 가장 기초예요. 언어예요, 언어. 우리가 어렸을 때 가나다라 배워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언어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게 잘 안 되면 유튜브에 선생님, 그러니까 광쌤 화학 반응식 만들기 이런 것들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 여기서는 이 내용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성물하고 그러니까 반응물하고 집어넣은 재료와 나오는 생성물은 똑같아야 돼요. 라면 100인분 집어넣는데 1인분만 나왔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1인분 넣는데 100인분이 나왔다. 이런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과학에서.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은 같다. 그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들어간 양만큼 나오는 양도 똑같다. 그래서 요거 우선 맞히는 거, 첫 번째 요 반응 원투 맞추는 거는 들어가는 애랑 나오는 애 똑같이 맞추면 돼요. 탄소 하나 들어갔죠? 근데 여기 안 보여요. 그렇죠? 탄소 여기 있어야 되겠고 여기 수소 두 개 들어갔는데 수소 두 개 나왔죠? 그럼 됐어요. O 하나 들어갔는데 안 보이죠? 그럼 여기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기억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 맞춰주면 됩니다. 자, 탄소로부터 메테인 합성, 이 녀석도 보게 되면 C 하나하나. 근데 여기 H 4개죠? 근데 여기 H가 2개, 그러니까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2가 있으니까 여기는 H2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4개 이렇게 맞추면 되죠. 자, 만약에 화학 반응식이 복잡할 때는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 해가지고 뭐 수학적인 내용을 쓰면 되는데 앞에다가 얘가 이게 몇 개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앞에다 개수를 A, B, C, D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 조절, 그러니까 얘네들의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AG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A가 있으니까 AG는 여기 어떻게 되냐면 총 이 AG 비교할 거거든요. EA하고 여기 있죠. EA하고 여기 나오는 애 C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에 해당하는 것도 여기 있죠. 그럼 이 A에 해당하는 거랑 S에 해당하는 거, 이 A에 해당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는 3개가 있는데 D가 있으니까 3D.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L 있는데 B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AL2D가 있으니까 여기는 B는 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상태에서 얘네들 만족하려면 여기 식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3개가 나왔는데 아무거나 그냥 숫자를 넣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얘네들 간의 상대적인 내용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면 하나에다가 스프 2개 넣어야 되죠. 근데 면 2개 넣었으면 스프 4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값이 아니라 그냥 얘네들끼리만 요 관계만 정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A에다 1 넣겠습니다. A가 1이라고 한다면 C는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A에 1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D는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여기 B에서 보게 되면 D가 3분의 1이니까는 B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가 되겠죠. 근데 여기 숫자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1 쓰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 쓰고 2 쓰고 여기 3분의 1 쓰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3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유리수 형태로 나타내지 않고 정수 형태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다 3을 곱해줘서 통분을 해줘 버리면 되죠. 그럼 A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것은 2가 되고 C는 6이 되고 D는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 반응식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을 알 수 있는 정보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화학 반응식을 이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 있는 숫자가 몇 개씩 넣냐 그랬죠. 면 몇 개 넣고 그 다음에 스프 몇 개 넣고 그러면 뭐 라면이 몇 인분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걸 개수라 그러는데 이 개수비가 바로 숫자수예요. 숫자이기 때문에 분자수비가 되고 분자수비는 결국엔 몰수비예요. 몰이 숫자라 그랬잖아.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가장 화학에서 핵심적인 몰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몇 개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얘네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여기 SLGAQ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괄하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S는 솔리드의 약자, 고체입니다. L은 리퀴드의 약자, 액체, G는 가스의 약자, 그래서 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AQ는 이게 에퀴에이션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수용액 상태예요.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바로 G입니다. 요 가스를 봐야 돼요. 기체가 되면 여기서 뭐 하나가 더 되냐면 이 개수비가 쉽게 말하면 물수비가 부피비도 돼요.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보가드로 법칙 해가지고 우리가 규격화했잖아. 기체의 경우 여기 어떤 규격화해 놓고 여기 이제 1몰의 부피라고 해가지고 22.4리터 안에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애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딱 1몰의 기체 분자들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뭐 수소건, 산소건, 제소건 종류에 관계없이 여기에 딱 규격화해서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 있는 게 몰이기 때문에 이게 1몰이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22.4리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2몰이다 그러면 이게 2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개수비 자체가 몰수비니까 몰수비는 다시 부피비가 된다. 이거는 기체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 여기 앞에 있는 숫자들, 즉 개수비는 이게 몰수비가 되고요. 몰수비라는 얘기는 분자수비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피비까지 된다. 자, 반면에 기체가 아닌 경우에는 개수비가 몰수비고 그 다음에 몰수비가 분자수비까지 되는데 부피비는 아니다. 됐죠? 이걸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게 기체든 기체가 아니든 질량비는 둘 다 성립이 이게 지금 개수비랑 질량비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 좀 정리해야 돼요.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요 반응식에서 보면 1대 2대 1대 2죠. 그래서 이게 개수비가 되고 그것이 문자수비가 되고 또 하나 몰수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피비는 기체인데 이게 액체죠. 그럼 액체는 여기선 관계가 없고 기체들만 살펴봤을 때 1대 2대 1이 돼요. 한 봉지, 두 봉지, 한 봉지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질량비는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개별적인 여기에 질량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일정성분비 법칙이거든요. 얘네들이 1대 2대 1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다 뭐예요? 개수야 개수. 그런데 질량비는 누가 한 명씩 누가 두 명씩 들어가 있느냐 이 얘기야. 자, 쌤이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극장을 갔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제 어른 3명이 갔어. 몇 분이세요? 그럼 어른 셋이요? 그러면은 세 자리 줄 거 아니야, 세 자리.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어른 하나에 어린이 둘. 어린이 둘 들어가면 몇 분이에요? 그래도 3명이잖아. 그 의자 3개 준다고. 근데 얘네들의 가격을 받을 때는 각각 성인용음을 받지만 어른 하나 할 때는 성인용음이지만 여기는 어린이 요금을 받죠. 금액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은 반값이라고 해가지고 너네 둘은 어른 한 좌석에 둘이 포개어 앉으렴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자리는 다 어떻게 각각 줘요. 개수는 3대 3이 대등하다고. 그런데 이 질적인 걸 따져보면
금액을 따져보면 얘는 어른이지만 성인요금이지만 성인요금 하나에 반값이라고.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수비라는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표면상의 숫자고, 그 다음에 얘들은 질적인 걸 질량비라는 건 질적인 걸 따져서 실제 얘가 애냐 어른이나 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질량비는 실제 얘네들이 어른인지 애인지를 투입을 해봐서 그때 나오는 비가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질량을 적용했을 때. 이게 이제 여러분 뒤에 가서 또 나와요. 똑같은 개념, 이거랑 똑같은 개념. 뭔지 아세요? 원자 핵하고 전자가 있죠? 그러면 거기 보면 뭐 양성자가 있고, 원자 핵은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으니까 중성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자 핵이면 주변에 전자가 있죠. 전자가 있단 말이야. 얘랑 비교하면 얘들은 대등해. 어른 하나야. 질량으로 따지면, 무게로 따지면. 근데 얘는 아예 무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량이 없는 거나 똑같아. 없는 거랑 똑같아. 너무 질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왔다 갔다 막 이게 나다니고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뭘로 보면 똑같아지는지 아세요? 대등해지는지 알아요? 사람 수로 보면 어떻든 얘네들도 어린이지만 사람이잖아. 똑같은 어른으로 개수 치는 것처럼 얘네들을 전기로 보면 오히려 중성자는 전기가 없어서 바보가 돼. 아예 없는 거랑 똑같아.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 1이죠. 전자는 뭐야? 완전 성인하고 대등하게 마이너스 1의 역할을 합니다. 얘랑 정기적으로는 완전 대등해요. 부호만 반대지. 그래서 계속 이런 거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 아, 인원수냐? 그냥 인원수는 인원수인데 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인원수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분자량들을 적용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요게 보면 분자량이 지금 여기 지금 12잖아요. 그렇죠? 탄소니까 연성 1자리가 4개 있으니까 4라고. 그럼 총합 얼마? 16자리가 몇 명 있어? 하나. 16자리가 하나 해가지고 여기 16 해주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16자리가 2개 있으니까 30이죠? 그런데 앞에 봐봐. 얼마? 2명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둘 계산해줘서 여기 보면은 이게 64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 약분해가지고 4대 16대 얘네들도 다 계산하면 11대고, 요거는 지금 앞에 봤던 1대 2대 1대 2대와 그 다음에 4대 16대 11대 19는 다르게 나오죠? 그래. 요게 이제 다르게 나오는 게 이건 질량비기 때문에 그래. 이때 질량을 적용했을 때 4대 16대 11대 9라고 나오는 걸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그러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또 이거랑 헷갈리는데, 질량 보존은 질량을 적용했을 때 뭐야? 들어간 놈하고 나온 놈은 똑같다는 게 질량 보존이야. 두 개 더하면 얼마? 20. 두 개 더하면 얼마? 20이야. 그래서 질량 보존은 항상 성립해. 들어간 놈하고 나온 놈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개수로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는 똑같지만 만약에 이게 개수가 달라가지고 여기서는 3 이건 아니야. 얘기했지만 질량의 보존이기 때문에 각각의 질량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밀도라는 것은 분자량과 비례한다. 얼마나 알차게 들어있느냐인데 어떤 애가 들어가 앉아있느냐. 어른들이 계속 어른들도 그냥 어른들이 아니고 막 스모 선수나 막 씨름 선수들이 앉아있느냐. 그거일수록 밀도가 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똑같이 3명이 앉아있더라도 애기들이 막 이러면서 앉아있어. 그럼 뭐야? 밀도가 작겠지. 그 얘기 한 거예요. 얼마나 쉬워. 됐죠? 자, 여기서 선생님 정리한 거, 질량비가 다른 이유는 뭐다? 다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즉 수를 따지고 있을 때 질량비는 그 수에서 누가 들어가 있느냐, 어른이 들어가 있느냐, 애들이 들어가 있느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이제 양적 관계, 선생님이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실질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이제 분류는 해놨어. 질량과 질량 관계, 부피와 부피 관계, 질량과 부피 관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구분해서 푸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푸는입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다 그랬죠. 아, 질량과 질량 관계니까 이렇게 풀면 빠르겠다. 물론 그런 방법이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때도 여러분 학교 시험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수능은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스탠다드한 방법,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이론적인 상황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푸세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조금만 연습되면 여러분 수능 때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얘는 질량과 질량의 관계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라고. 가장 기본을 준수하라. 아시겠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메테인 32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게 물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물의 부피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죠.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돼요. CH4랑 자, 연소라는 개념은 산소랑 결합해서 타는 거거든요. 산소랑 결합하는 그런 화학 반응입니다. 그걸 연소라 그래요. 그럼 얘네들이 이 원자들 간에 새로운 배열이 돼야 되거든. 체인징 파트너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C하고 O하고 결합하면 CO2가 돼야 되죠. 그리고 H하고 O가 결합하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H2O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거든요.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주기율표 만들기 이렇게 검색하면 돼요. 광쌤 주기율표 만들기 아니면은 주기율표 완벽이에 이거. 그럼 왜 C와 O가 만나면 CO2가 되고 H하고 O가 만나면 H2가 되는지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생성물이 뭐가 돼야 될지는. 딱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 면하고 스프 하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 뭐야? 아, 라면이 되겠구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응? 면하고 스프 했는데 떡볶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게 얘들 생성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알면은 이제 뭐, 그치? 양 조절. 여기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은 똑같아야 된다. C 하나인데 C 하나죠. 됐죠? H 4개인데 H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앞에다가 2를 써주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 이걸 조금 지우고 넓게 좀 하겠습니다. 앞에다가 여기다가 2를 써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도 완성. 5 2개죠? 근데 여기 5 2개 해서 완성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5가 2개죠? 5가 총 4개예요. 그럼 여기도 몇 개? 4개가 돼야 된다. 아, 이거 뭐 이렇게 바짝 써가지고. 자. 예, 이래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가 2개가 되면 4개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이렇게 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이제 적용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걸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계수비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 계수비가 뭐라고요? 몰수비예요, 몰수비. 얘 몇 개 들어갔다? 1. 얘 몇 개 들어갔다? 1대 2는 그 다음에 어떻게? 1대 2 이렇게 나오는 건데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1대 2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질량을 실제로 적용을 해볼 거예요.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한 명 대 두 명, 한 명 대 두 명인데 그럼 요 같은 경우에는 12에다가 4를 더하면 되죠. 1 곱하기 4니까 4. 요 녀석은 얼마가 돼요? 지금 16에다가 32. 그 녀석이 또 두 개가 있죠. 요 녀석은 보세요. 12에다가 여기에 16에다가 32가 되겠고 요 녀석은 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니까 이것도 44고 요건 이제 18이거든요.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보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요거 16이 되겠고요. 요 녀석은 32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4. 그리고 요 녀석은 44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 녀석은 18짜리가 전체 두 개 있으니까 36이 되죠. 되겠죠? 요때 요 비율 있죠? 선생님 약분 안 할게요. 귀찮아서. 얘가 이제 일정 선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더하면 얼마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80되죠? 얘네들 더해도 80되죠? 이게 질량 보존이에요. 됐죠?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다 기체다. 그러면 요 비율, 요 비율, 요 비율이 바로 부피비가 되는 겁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 끝났죠? 이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됐죠? 여기까지가 이론치예요. 이론치예요. 이거는 그냥 이론치를 무조건 구하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실제 문제 적용. 실제로는 32g을 넣었다라는 조건이 이제 이 문제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이론치라고 하고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라고 습관적으로 하라고 항상.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 적용이에요. 그렇죠? 32g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 32g이 과연 몇 개를 넣은 것이냐를 구하면 돼. 그래서 몰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CH4의 분자량은 얼마? 16이에요. 한 타스가 16이라고. 기준이 16인데 나는 32를 넣었어. 그럼 몇 타스 넣은 거야? 2타스. 2몰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몰수비를 보게 되면 하나 넣었을 때 두 개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 넣고 두 개 넣으면은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온다고 얘네들이 순서대로.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서 실제로는 얼마 넣었다? 그렇지. 둘을 넣었다는 거야. 그럼 얘 몇 개 넣어야 돼? 넷을 넣어야 되고 그렇다면 얘 두 개 나오고 넷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성되는 물을 물어봤는데 물은 몇 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물이 몇 몰 나오냐 그런다면 물은 얼마 여기 있는 거니까 지금 네 번째 쓴 거니까 4몰 나와요. 4몰. 만약에 이게 그 액체가 아니라 기체로 나왔다 그러면 물의 부피는 4예요. 4.
4 곱하기 만약에 이게 0도씨 1기라 그러면 22.4리터 요거 해주면 되고 20도라고 주어지면 이게 24리터가 되거든요. 이게 다 문제 주어지니까 그거 4통 샀다는 얘기잖아. 3월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질량을 물어봤잖아요. 어떻든 3호를 샀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4타스 사왔다는 얘기거든. 근데 한 타스가 얼마? 18이잖아요. 분자량이. 그래서 한 타스가 18g인데 그 녀석이 4타스, 즉 18g짜리 분자량을 4몰 사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72g이 되는 거예요. 쉽죠?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바로 요로 가면 되는 거예요. 1분도 안 걸려 문제 푸는 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피 관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관계를 따지지 말자고요. 그냥 부피와 부피로 주어졌나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자, 우선은 20도씨 1기압에서 1몰에 이제 24리터로 주어졌죠. 규격화된 이 지금 포장된 부피가 24리터, 1.5리터 페트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 H2O가 분해돼서 O2가 2.4리터 발생됐을 때 2.4리터 발생되는 게 이게 현실이지. 실제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야. 그때 생성되는 이 수소 기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이론칙부터 하자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떻게 물이 분해돼서 산소와 수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H2O가요 분해가 되면 돼요. 그래서 산소하고 수소 나온다 했으니까 이거 그냥 뜯어내면 되죠. 그래서 수소 형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산소가 나옵니다. 이 소자로 끝나는 기체들은 항상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 투 형태로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좀 강조를 했었죠. 예, 좋습니다. 그럼 보면 수소 2개인데 수소 2개 만족, 오케이. 근데 여기는 산소 하나인데 산소 2개죠. 불만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2개니까 얘도 2개 맞춰줘야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요 형태를 건들지 말고 얘가 2개가 있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원래 만족했던 애가 얘 때문에 틀어졌기 때문에 얘도 틀어진단 말이에요. 수소가 4개가 됐죠. 근데 수소가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앞에 2. 됐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개수비 2대 요게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써요. 2대 그 다음에 2대 1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몰수비예요. 몰수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비를 구해보자고. 질량비. 그럼 이게 질량을 적용하면 돼. 이게 18이었단 말이야. 둘에다가 이게 1짜리 둘에다가 16짜리 다니까 18. 그 다음에 이건 1짜리가 2개가 있죠. 그쵸? 그럼 2에다가 하면 이게 4가 되고 여기도 2를 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이거는 16짜리가 2개니까 16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36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4 그리고 이 녀석이 32.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이거 많이 배웠지. 1대 8대 9 이건 거꾸로 한 거잖아.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하면 물 만들어진다. 그쵸? 그거 했을 때 1대 8대 9 했던 게 이거야. 이거 뭐하러 외우냐고 이거를. 그냥 화학 반응식만 만들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되겠죠? 요게 그래서 여기 요거 순서대로면 9대 1대 그 다음에 8 이렇게 된 거. 이거 순서를 내가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순서를 바뀔 수 있는 거지. 산소를 먼저 쓰냐 수소를 먼저 쓰냐 이것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됐죠? 요 상황에서 선생님 화살표를 하는 이유가 얘랑 얘 합은 똑같다. 이건 질량 보전. 9, 1, 8 요 숫자는 일정 성분비 법칙. 그 다음에 앞에 거랑 뒤에 거 반응물과 생성물 합쳐진 거는 이거는 뭐 이것들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 보전 법칙. 됐죠? 그리고 요 비율 자체가 만약에 기체들의 반응이었다면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 끝난 거예요. 부피비가 돼버린다는 거. 됐죠?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봐보세요. 물에 해당하는 애가 실제로 2.4가 나왔대.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는 이 질량비는 소용이 없어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근데 선생님이 이론치적인 내용은 다 구하라 그랬잖아.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근데 물이 얼마큼 나왔냐면, 그쵸? 물이 아니라 산소지. 산소가 얼마큼 나왔냐면 1에 해당하는 게 나왔어. 그쵸? 근데 실제는 얼마? 2.4리터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게 지금 하나의 규격에 해당하는 이 포장 규격에 해당하는 게 24리터라고. 응? 근데 2.4가 실제로 나왔다고. 그럼 24를 그 기준으로 나눴을 때 2.4는 얼마? 0.1개란 말이야. 0.1개. 즉 0.1몰이 되는 거예요. 0.1몰. 즉 산소가 0.1몰 나왔대. 그럼 얘네들은 얼마? 자, 이걸 다시 바꿨으면 얘가 0.1몰이 나왔다면 얘도 얼마 나와? 얘는 0.2몰이 나올 거고 얘는 얼마 들어갔다? 0.2몰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생성되는 수소 기체의 부피라니까 얼마? 0.2몰이 나오겠다는 거 아니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0.2몰은 몇 리터예요?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1몰이 24리터니까 어떻게 돼? 1몰이 규격이 24리터인데 실제로는 난 얼마? 0.2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 4.8리터가 되겠지. 정답은 4.8리터예요. 기본 이론적인 내용이 되면 그냥 한 줄도 안 돼서 풀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질량, 부피 관계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하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수소기체가 9g이 사용되었을 때 라고 해서 질량이 주어져 있는데 발생하는 암모니아는 부피를 구하라. 그냥 그거야. 그냥 뻔하잖아. 얘네들 그냥 어떻게 변환시키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론치부터 살펴볼게요. N2라는 녀석이 들어가고 수소라는 게 들어갔을 때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선생님이 그 주기율표 만들기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죠.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화학원에서도 이게 나와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게 이제 이온 결합과 그 공유 결합인데 그 뒤에 나와요. 뒤에.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양 조절. 얘 지금 2개 들어갔는데 얘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기 앞에다 둘 써줘야지. 그럼 2개 만족됐죠? 자, 수소라는 건 2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총 여기 3개에다가 2니까 얼마? 6개가 들어갔네? 그럼 얘도 6개 넣어줘야 되거든. 그럼 여기 2개가 있으니까 앞에 3 해주면 6개 됐죠.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계수비를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1대 3은 얼마가 돼? 2가 되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기체이기 때문에 1대 3대 2가 이게 분자수비도 되고 물수비도 되지만 부피비도 되거든.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 암모니아의 부피는 2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2부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2몰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몰 부피당 뭐 22.4리터다 그러면 곱하기 2 해가지고 44.8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론치 구해놨죠. 얘가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론은 1대 3인데 내가 1을 넣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야. 0.5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을 넣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얘네들도 그 양이 달라지잖아요.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론치를 완전히 다 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실제 적용 이게 연습이 돼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순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가 있어. 아닐 것 같지? 아이고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보라니까. 여러분 실수가 다 그거야. 됐죠? 자, 그 다음 질량 적용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그냥 우리 이론치를 구하는 우리 습관적으로 해보자고. 얘는 7번이니까 질량이 어떻게 돼? 14죠. 14가 2개 있으니까 얼마? 28이 되는 거예요. 얘는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2인데 그게 3개 있으니까 6이죠. 자, 그럼 얘 계산할 필요 없다 이제. 질량 보전은 항상 성립하잖아. 들어간 게 얼마예요? 총 34죠. 그럼 얘 얼마 나와야 돼? 34 돼야 돼. 그래서 질량비는 어떻게 되냐면 28대 약분 안 할게요. 6대 34가 됩니다. 들어간 놈하고 나온 놈은 똑같아야 된다. 자, 의심이 드는 친구들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똑같다니까. 얘 얼마야? 7번이니까 뭐 14가 되겠죠. 질량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요건 1자리가 3개 있으니까 3이죠. 그쵸? 그래서 3이 됩니다. 그럼 2개를 더한 게 17이 되는데 앞에 전체적으로 이런 애가 2개 있네. 이러니까 17에다 2 곱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4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게 쑥쑥 돼버린다고. 됐죠? 여기까지가 이론치예요. 됐죠? 아까 주의하라는 거 살펴봤어요.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 적용을 해야지. H2라는 애를 얼마만큼 넣어줬냐면 9g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9g을. 그럼 이게 과연 몇 타스가 들어간 건지를 살펴봐야 되겠지. 지금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이 한 타스라는 거에 얼마큼 들어있냐면 잘 보세요. 수소 분자죠. 그러니까 수소에 지금 1일짜리가 2개 있으니까 수소 1몰이라는 것은 이 수소 기체 1몰이라는 거는 2가 그러니까 분자량이 2가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한 타스에 2인데 지금 나는 9가 들어있다고 지금 9를 넣어줬단 말이야. 그럼 얼마? 4.5몰을 투입해 준 거야. 내가 집어넣어 준 게 이제부터 이제 이론치를 이제 여기서 1대 3대 2인데 내가 여기서 얼마를 넣어줬다고? 지금 1에 해당하는 거. 수소구나. 1이 아니고 지금 수소니까 요거 3에 해당하는 거를 4.5를 넣었단 말이야. 그럼 1에 해당하는 거 얼마 넣었다는 얘기예요? 1.5를 넣고 그럼 2에 해당하는 거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3.0, 3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암모니아 기체 부피는 3몰에 해당하는 애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뺀 것 같아. 주어줘야 되는데
1몰의 부피를 우리가 20도씨로 봐가지고 24리터라고 합시다. 24리터. 그럼 이게 암모니아가 3몰이 나오기 때문에 24리터짜리가 3봉지 나오기 때문에 3타스 나오기 때문에 얼마? 그렇죠. 72리터.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앞에 있는 세 가지 문제들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이런 것들 조금 연습하면 여러분들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테마는 화학 반응과 질량 보존 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분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질량 보존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들어간 양과 나온 양은 똑같아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요술이 아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문제가 있어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어요. 이건 임의의 지금 원소들을 주어졌네요. 그래서 얘네들의 화학 식량들을 구하라는 게 최종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화학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 2개 들어가고 2몰 들어가면 2몰이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 얘 2몰 그 다음에 요는 녀석 1몰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개수비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반응 몰비를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투입된 양이 W가 투입이 됐대. 숫자로 주어지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한데 W로 주어져. 얘도 숫자랑 똑같은 거지 뭐. 그래서 모두 반응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mx의 질량을 측정하고 x2의 부피를 측정한다. 얘는 질량 측정하고 얘는 부피를 측정했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 뿐이지. 됐죠? 그럼 실험 결과 mx의 질량이 0.65w래요. 0.65w. 야, 그러면 끝났지. w 넣어서 얘가 0.5가 나왔으면 얘는 얼마 나와야 돼? 0.35w가 나와야 되겠지. 되겠죠? 그 다음에 x2의 얘가 이제 이렇게 나왔고 부피를 구했는데 부피가 얼마냐면 112ml가 나왔대.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잘 보세요. 지금 이 기체에서 여기 실험 조건에서 1몰의 부피가 22.4리터라는 게 주어졌죠. 여기 지금 한 포장지 요게 한 타스에 해당하는 부피가 22.4리터라는 게 규격화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나왔대 얘가 22.4리터가 기준인데 얘가 이게 밀리리터니까 0.112가 나왔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0.005몰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순수 이론치는 2개 들어가면 2개랑 하나, 요거 2인분 들어가면 2인분 1인분으로 나눠지는데 문제는 얘가 실질적으로 얼마? 0.005몰이 나왔다고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애는 얼마? 요게 2배인, 그렇지, 0.01몰이 되겠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분해된 애도 0.01몰이다. 이게 이제 실제 값이 되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mx2의 화학식량을 구하래. 응? 화학식량이라는 건 1몰의 질량이든 규격화된 질량이다. 그러면 봐봐요. mx2는 요 녀석인데 요 녀석 이만큼 집어넣은 거 실제 이만큼 넣었지. 그러면 mx2라는 것에 규격화된 화학식량 있죠. 걔에다가 내가 얼마? 0.01몰이라는 거, 0.01 타스를 넣었더니 그때 들어간 양이 실제 얼마라고? W라는 거야. 그럼 이 규격화된 요 녀석은 얼마라는 거야? 응? 한 타스에 얼마라는 거야? 100W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죠? 예. 그 다음에 X2의 화학식량을 구하래요. X2의 규격화된 한 타스의 얘의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 질량에다가 내가 실제로 투입한 양이 얼마냐면 여기서는 0.05몰이죠. 그렇죠? 그래서 0.005, 0.005네요. 0.005 요 타스를 넣었더니 그때 얼마가 나왔냐면 0.35, 0.35, 0.35W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죠? 얘는 70W가 돼야 되죠. 이해갑니까? 바로 요 내용이에요. M의 화학식량을 물었는데 이제 우리가 얘 구했고 얘 구했는데 MX가 아니라 M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봐봐요. MX2가 지금 얘 질량, 화학식량이 100W. 근데 그 중에서 요 X2에 해당하는 게 70W 나면 순수의 M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에서 70 빼면 30이 되겠지. 됐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MX의 화학식량 이제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요 MX의 화학식량이 규격화된 양에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얘가 얼마큼? MX가 이 녀석이죠. 0.01만큼이 나온 거예요. 0.01개. 그쵸? 0.01개가 나왔으니까 실제로는 요 계산한 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0.65. 그쵸? 0.65
W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얼마? mx는 얼마? 65W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분자 모형과 화학 반응식에 대한 거 살펴보는데, 이제 모형을 주놓고 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게 AB,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게 B2,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붙어 있는 거 AB2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남는 애가 있고 반응 안 하고, 그러니까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반응하지 않아서 남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하고 났다면 없던 게 생겨나는 애가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반응 전에는 없어지는 애들, 반응 후에는 갑자기 생겨나는 애들만 체크하면은, 이게 이제 뭐 알자이온 반응식 여러분들 기억나죠? 구경꾼 이온 뭐 알자이온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 걔네들 실질적인 애들을 보자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요 상황, 요거에서 요걸로 됐을 때 없어지는 애들 보게 되면, 자 보면 얘 없어졌죠. 그러니까 얘부터 한번 AB부터 볼까요? AB부터 보게 되면 AB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두 개 남아 있으니까 네 개가 없어진 거죠. 여기서 네 개가 사라진 겁니다. 네 개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B2를 보게 되면 하나, 두 개가 있었는데 B2 여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사라진 거예요. 두 개가 다 사라진 겁니다. 됐죠? 그럼 요거 네 개 사라졌고 두 개 사라졌다. 남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얘네들이 반응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없던 애들, 즉 AB2라는 애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성됐죠.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냥 봐봐요. AB라는 애랑 B2라는 애가 있어서 그냥 AB2라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사라진 애가 얼마? 4개. 그 다음 얘가 사라진 애가 얼마? 2개. 그랬더니 얘가 만들어진 애가 4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게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우리가 이제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서 2로 약분하면 EAB, B2, 그 다음에 EAB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문제거리예요. 그림 보고 나서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거 쉽지만 여러분들 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실린더에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연습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게 부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 부피는 항상 뭐만 따진다? 기체만 따진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 같은 경우에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이루어서 지금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 실린더 기체의 25도씨의 1기압에서 부피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론치를 보게 되면, 자, 2대 1대, 자, 둘 넣고 마그네슘 둘 넣고 그 다음에 산소 1 넣으면 산화마그네슘이 2가 나와야 된다는 게 이론치예요. 그쵸? 그런데 실제 들어간 걸 살펴봐야지. 지금 산소가 1몰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1몰 들어있대. 투입한 양이 얘도 1몰이고 얘도 1몰이래. 그러면 얘가 만약에 다 반응을 하려면 얘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2가 있어야지. 근데 얘가 부족하잖아. 그럼 얘가 다 반응하려면 얘는 얼마큼만 반응하면 돼요? 절반인 0.5만 반응하면 돼. 그러면 자, 여기를 봐봐요. 실제로 얘가 1밖에 없기, 얘가 지금 1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얘랑 맞춰줘야 돼. 부족한 애한테 맞춰줘야 돼. 부족한 애한테. 남는 애한테 맞추는 거 아니야. 모자른 애한테 맞춰줘야 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0.5 쓰고 0.5몰은 남아요. 이건 남는 양이야. 됐죠? 그러고 나면 얘가 2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산화마그네슘 얼마? 1이 만들어진다. 이게 실제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건 뭐라고? 이론치. 됐죠? 선생님이 항상 이론치와 실제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한다 그랬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가에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은 뭐겠어? 이거 O2, 산소가 되겠죠. 양은 0.5몰이 되겠지. 그리고 생성된 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 몇 몰? 얼마? 1몰이 되겠지. 1몰.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요거만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실린더의 부피가 감소한다고 해서 여기 피스톤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 처음보다 반응이 끝나고 나면. 이해가요? 이제 왜 내려가는지 이해가죠. 여기서 잘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부피는 항상 기체만 따지는 거예요. 응? 기체만 따지기 때문에 얘 부피는 신경 쓸 게 없어. 응? 고체 부피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기체 부피에 대해서. 그래서 요 기체 부피만 따지면 되는데, 기체가 처음에 얼마 들어있었어? 1몰 들어있었다고 처음에.
그런데 반응에서 얼마가 사라진 거야. 반응에서 없어져서 얘로 변한 거니까 여기 있는 애 잘 봐요.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가 반응해서 얘로 바뀐 거야. 새로운 물질이 탄생됐어. 그러니까 0.5가 사라진 거야. 그런데 남아있는 애는 얘는 반응 안 하고 남아있는 애가 0.5가 남아있었지. 그래서 얘가 0.5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부피가 0.5만큼 줄어든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원래 1이 있었는데 0.5가 사라졌어. 그래도 0.5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0.5만큼 해당하는 부피가 이제 되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줄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두 번째 나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러한 반응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기체에 들어있는 기체 25도씨 1기압에서 부피는 일정하다. 이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면 왜 일정한지를 봐야 돼. 우선 이론치 보자고. 탄소와 산소 1몰 1몰 하나하나 결합하면 이산화탄소가 하나가 나온대. 그렇죠? 그럼 봐봐요. 여기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실제 여기 이론치고 실제 얼마큼 넣냐면 산소 1몰하고 탄소도 1몰이지. 탄소 실제 1 넣고 산소도 1 넣대. 아 그럼 이 반응이 그대로 가면 되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얼마 나와? 1이 나와요. 그럼 부피가 왜 일정한지 이제 이해가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탄소는 신경 쓰지 말라고. 부피에 해당해서는 산소 기체가 1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요 상태가 산소 기체 1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 완전히 얘가 사라진다고. 대신에 이산화탄소도 기체지. 기체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없어졌어. 완전히 없어졌는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는데 걔도 기체잖아요. 걔가 얼마만큼? 1만큼 나오기 때문에 1 줄고 1 늘어서 다시 원상태예요. 또 처음과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왜 일정한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반응물은 남김없이 모두 반응해서 CO2 몇 몰이 생성된다? 1몰이 생성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 조건에서 부피 일정하다는 게 1이 사라지고 산소 1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CO2가 1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피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가의 실린더 속 기체 부피비. 가에서 요 안에서 실린더 속의 기체 부피비를 반응 전과 반응으로 나타내면 2대1이 된다. 왜 그렇죠? 반응 전에는 뭐 산소 기체가 얼마? 1이 있었지. 1이 있었잖아. 그래서 처음에 산소 기체가 1이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얘가 다 고체로 바뀌었단 말이야. 여기 지금 고체로 바뀌고 그때 기체는 뭐가 남아? 아직 쓰지 못했던 뭐 산소 O2가 얼마? 0.5가 남았어. 그래서 1대 0.5 해가지고 2대1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피는 감소가 됐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와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가와 나의 반응 후 부피비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남은 애, 반응 후 남은 애는 O2가 얼마큼 남았어? 0.5만큼 남았어. 반응 못하고 남은 게 0.5야. 그쵸? 근데 반면에 나는요 다 반응하고 O2는 다 사라지고 CO2가 얼마큼 생겨났어요? CO2라는 애가 1몰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요거는 1대 2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용기에서 화학 반응 양적 관계 똑같아요. 무슨 용기에 넣건 실린더에 넣건 뭐 다 똑같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하는 거 연습해 봅시다. 자,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질량이 주어졌어요. 그럼 간단한 게, 자, 보세요. A의 질량이 4가 반응을 했을 때 C라는 애가 5가 튀어나왔거든요. A라는 게 4 투입되면 C라는 애가 5가 나온대. 그럼 B는 얼마 들어갔다는 얘기야? 1 나왔다는 얘기잖아. 질량은요, 질량 보존 법칙. 들어간 양과 나오는 양이 똑같다 해가지고 지금 B가 투입된 양이 1이라는 사실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요 이론치인 쉽게 말하면 개수비, 몰수비를 따져보면 2대 1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가 되죠. 2대 1대 2가 됩니다. 근데 실제 지금 요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질량을 적용한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질량비는 4대 1대 5가 돼요. 그렇죠? 요거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실험 과정을 한번 볼게요. A, B를 콕으로 연결된 용기에 넣었다. 그래서 콕 1을 열어서 여기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시켜. A, B를 반응을 하고 나면 C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콕 2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고 했으니까 딱 봐봐요.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
A,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면 C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를 열어서 또 반응을 했다는 얘기는 B가 남았다는 얘기야 지금. 벌써 여기서 눈치를 좀 채야 되는 거지. 그럼 B하고 A하고 반응해서 C가 또 나오겠지. 됐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우선은 A 분자량, B 분자량, C 분자량 구하는 거라 콕 1, 2를 순서대로 열고 반응을 완결했을 때 남는 기체와 양, 생성된 기체와 양을 이제 여러분들 푸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 구했단 말이야. A, B, C의 분자량은 바로 구할 수 있어. 한 타스에 정확히 규격화된 질량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거든요. 한 타스의 질량이 얼마인데 그때 2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2타스 샀어. 그랬더니 내가 재봤더니 실제 4g이었어. 그럼 A 분자량 얼마예요? 2지. B 분자량도 잘 봐봐요. 원래 규격화된 얘 한 타스의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한 타스를 샀더니 그때 질량이 1g이었어. 그럼 B의 분자량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지. C 분자량 마찬가지로 C라는 분자량에 얼마? 2몰 반응시켰더니 그때 질량이 5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 C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콕 1, 2를 순서대로 열고 반응을 완결했을 때 해보는데 우선은 요거 반응부터 해볼게요. 우선 문제 상황에서 다 이게 질량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비를 활용하자고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4대 1의 질량비로 결합을 하게 되면 C가 5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C는 이제 여기다 표시할게요. 얘가 이제 5의 비율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이 다 반응했을 때 1에 해당하는 게 2.5라고 하면 4에 해당하는 건 얼마가 되느냐면 10이 돼야 돼요. 그럼 턱없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한테 맞춰야지. 그렇죠? 그러면 4에 해당하는 게 지금 요 2에 해당하는 게 다 쓰이게 된다면 1에 해당하는 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0.5를 쓴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결합하면 5에 해당하는 건 얼마가 나오냐면 얘네 둘 더하면 2.5가 C는 2.5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0.5로 두면 거기다 5 곱해주면 2.5 이거 해도 되고 그 다음 반응물 둘 더하면 재료 2개 더하면 생성물 똑같이 나온다. 이게 질량 보존이잖아요. 됐죠? 그럼 여기서는 얘는 얼마가 남냐면 B라는 것은 현재 2라는 녀석이 남아있어요. 잘 안 보입니까? 여기다 쓸게요. 2라는 녀석이 남아있고 A는 10이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A, B는 다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4대 1로 반응하죠. 그럼 얘가 4에 대한 거 반응하고 얘가 1에 대한 거 반응해야 돼요. 그러면 1에 대한 거를 반응했을 때 4라고 하면 얘가 얼마? 8을 반응할 수 있죠. 그러면 충분히 반응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요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면 A라는 녀석은 4라는 게 남게 되고요. 12에서 8 썼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8하고 얘를 2 쓰게 되면은 C라는 건 얼마가 만들어지냐면 10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지죠. 됐죠? 그럼 끝났어요. 최종적으로 1, 2를 순서대로 열고 반응을 다 순차적으로 진행시켰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기체는 A가 남아요. B는 다 썼고요. 두 번에 거쳐서 다 썼고요. 그래서 A가 남고 양은 4가 남죠. 됐죠? 그 다음에 생성되는 기체는 C가 생성되는데 여기서 2.5 만들어지고 첫 번째 반응에서 두 번째 반응에서 10이 만들어지니까 토탈 얼마? C가 얼마만큼 내냐면 2.5 플러스 10이니까 12.5g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조건 화학 반응식이 지금 안 주어졌잖아요. 그럼 화학 반응식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자 150g이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탄산칼슘 1g을 넣은 후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량 변화가 없을 때까지 봤다. 그래서 그 질량 변화는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주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반응을 보게 되면 탄산칼슘 CaCO3죠. 거기다가 염산 HCl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화학 반응한다는 건 체인징 파트너거든요. 파트너스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보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결합. 그럼 얘는 플러스 2짜리고 얘는 마이너스 1짜리예요. 그래서 여기 CA 하나에다가 Cl2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설명을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광쌤의 화학 주기율표 만들기 그거 꼭 검색해서 보세요. 20분이면 해결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거 얘랑 얘 탄산이온하고 수소는 플러스 1짜리고 얘는 마이너스 2짜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가 2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개수를 맞춰 볼게요. 칼슘 하나 탄산 하나 자, 그 다음에 탄산이온 하나 그 다음에 수소 하나인데 수소 2개죠. 그럼 여기에 2개가 돼야 돼요. 그럼 만족했고요.
염화이온, 그러니까 이게 염소에 해당하는 게 2개, 염소에 해당하는 게 2개. 됐죠? 됐죠?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는데, 문제는 여기 탄산이 또 한 번에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H2하고 O 하나, 그래서 H2O랑 그다음 남은 H2하고 O 하나고 남은 C하고 O 2개, 그래서 CO2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되면 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몰수비를 보게 되면 이 순서대로 하면 1대 2대 1대 2대 1대 1대 1이 돼요. 자, 그래서 1대 2대 1대 1대 1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게 되면 1대 2대 1대 1대 1 이렇게 이론적인 몰수비를 선생님 쓸게요. 자, 근데 봐봐요. 문제에서 150g이 있었어요, 얘가. 거기에 탄산칼슘 1을 넣었으니까 최종적으로 151이에요. 반응 전에 질량비는.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50.8이야. 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 0.2가 줄었잖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0.2가 줄었다 하면 왜 줄었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하, 원인이 이거예요. 뚜껑이 열려 있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기체라는 게 발생돼서 그 기체가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빠진 녀석이 0.2의 질량을 갖고 있다는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봐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생성물 중에서는 기체가 CO2 기체예요. 얘 하나밖에 없다고. 즉 CO2가 반응해서 이론적으로 1이라는 애가 반응한 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램수로는 얼마? 0.2g을 반응했다는 게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발생한,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연습했을 때는 발생한 기체의 양이 0.2g이었다 이렇게 그냥 질량으로 주거나 몇 부피로 주거나 이렇게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실험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뚜껑이 열리는 걸 통해서 얘가 지금 발생한 애가 0.2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얘 이제 지금 이게 이론치잖아요. 실제 적용하는 거, 실제 실험을 통해서 나온 실제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CO2는 12하고 16에 2개니까는 32 해가지고 총 한 타스의 질량이 얼마? 44예요. 기준이 44예요. 그런데 이거 얼마 나왔다? 0.2가 나왔대. 그럼 몇 몰이 반응한 겁니까? 몇 타스? 22분의 0.1몰이 반응한 거예요. 숫자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게 반응했다. 그럼 봐봐요. 얘들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 얼마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22분의 0.1. 얘는 22분의 0.2가 반응하고 얘는 22분의 0.1, 22분의 0.1, 당연히 얘도 22분의 0.1. 요게 이제 실제 값이 되는 거예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생성된 CO2 양의 몰은 이게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게 지금 요거를 풀어내서 요 순서대로 풀게 되면 선생님이 문제를 이제 순차적으로 하게 냈거든요. 근데 쉬운데 갑자기 이걸 순차적으로 안 풀고 막 3번을 물어보는 거야.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게 나오는데 이 과정을 여기서 안내를 안 해주고 바로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거는 우리가 구했어요. 얼마냐면 지금 생성된 건 22분의 0.1몰이 되겠어요. 그럼 반응한 CaCO3의 양, 탄산칼슘은 여기도 이론적으로 1로 반응하는데 요 1에 해당하는 게 요거였잖아요. 실제. 그럼 얘도 이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22분의 0.1몰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반응하지 않은 CaCO3의 양,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넣은 것 중에서 실제 반응은 이만큼 하는 게 맞는데 그래야지만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반응한 건 아니구나. 남는 애가 있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반응한 건 이 녀석이니까 실제 1g이라는 걸 넣었을 때는 내가 얼마를 넣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봐봐. 기준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CaCO3죠. CaCO3. 요것의 분자량, 자, 요것의 분자량분에 실제 들어간 게 1g이거든요. 그렇죠? 요 한 타스의 기준에서 그 질량은 한 타스 질량분에 진짜 내가 실제로 사온 질량, 그러면 몇 타스 사왔냐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얼마냐면 칼슘 같은 경우는 40이 되겠죠. 20번에다가 2배 하면 요거는 12, 16에다가 3 곱해주면은 요 녀석이 48. 그럼 요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60, 40에서 100이에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1g을 넣었다는 거는 0.01몰 0.01몰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됐죠? 0.01몰을 넣었는데 그 중에서 이만큼을 반응했으니까 실제로 남는 거는 0.01몰에서 22분의 0.1몰을 뺀 값. 숫자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게 바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반응하지 않은 CaCO3의 양, 질량을 구하라 그러면 지금 반응하지 않은가 이거잖아. 몇 타스냐 이거죠. 이건 개수라 그랬지. 근데 이제 실제 한 타스가 얼마냐면 100이에요. 질량이. 거기서 내가 몇 타스를 반응 안 했냐면 0.01 빼기 22분의 0.1몰이니까 요거 계산해 준 값이 바로 요게 이제 질량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다 g만 붙이면 되는 거죠. 됐죠? 바로 요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 문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건 선생님이 연습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갑자기 요렇게만 4번만 냈어. 문제 길게 내놓고 나서 딱 4번 하나만 내면 여러분들이 헤맨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또 시험 문제 낼 때 좀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어렵게 내는 거는 문제 자체를 꼬아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을 이제 좀 쉽게 내려면 이런 거를 새끼 문제를 줘가지고 순서대로 밟아가게 만들어요. 이건 선생님 스킬입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얘네들은 안 주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이걸 못 푸는 거예요. 딱 단번에 이걸 하려고 딱 덥석 물어버리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니까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학교 시험 문제는 뭐 그래요. 뭐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예, 벼락치기도 가능하고 하니까 조금만 좀 준비하길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몰롱도 용액의 제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것도 진짜 쉬운 내용입니다. 진짜 쉬운 내용. 첫 번째는 이 퍼센트 농도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퍼센트 농도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거나 뭐 헷갈리진 않지만 이게 좀 되게 단순한 내용인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녹이는 물에다가 녹일 물질을 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이 복잡해져. 그래서 물에다가 용질을 타는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원하는 퍼센트 농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이 가루 있지, 집어넣는 거, 걔를 먼저 넣고 거기다가 물을 타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10%의 어떤 용액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 용액, 쉽게 말하면은 용질하고 용매, 그러니까 들어간 녀석하고, 그러니까 가루하고 그 다음에 물 탄 거 분에 들어간 가루가 10이라는 얘기거든. 20%라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용액 100에다가 20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건 쉽게 만들기 위해서 10% 만들고 싶다 그러면 가루를 10을 넣어요. 그러면 요 밑에 여기 밑에도 가루는 10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근데 100, 여기 밑을 100을 만들어주면 이게 10%가 되잖아. 그럼 얼마? 물을 90 타면 되는 거야. 이 개념이라니까. 자, 20%짜리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산화 나트륨, 그러면 20g을 넣어. 그리고 어떻게? 그럼 여기 20g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거기서 물을 얼마 넣으면 되겠어? 80 넣으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하죠. 35%짜리 만들겠다. 그럼 35g을 넣어. 그럼 35g이 우선 들어가 있잖아, 여기 그릇 안에. 그 다음에 물 타. 물을 얼마 넣으면 되겠어? 이제 65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밀도가 1이기 때문에 부피하고 질량이 같아요. 그래서 g으로 65 넣으면 부피로도 65ml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똑같아요, 이거는. 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물 채워서 100 만들기가 퍼센트 농도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럼 몰 농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어떤 부피에 얼마만큼 몇 몰이 녹아 들어가느냐, 그 어떤 부피에 얼마만큼 이제 몰이기 때문에 개수, 몇 몰이 들어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몰 농도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용액 부피분의 몇 몰이냐 이거지.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요 몰농도 계산해 볼게요. NaOH 10g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 한 타스의 규격 질량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얘가 몇 몰인지를 알아야 되면, 한 타스는 얼마냐면 나트륨, 이게 화학식량이 40으로 주어졌네요. 계산 안 할게요. 40인데 한 타스가 40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0g이야. 그렇다면 나는 4분의 1 타스 가지고 있는 거죠. 4분의 1몰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깔때기를 해서 1리터를 넣었대. 용액 용액 1리터. 그럼 1리터에 4분의 1몰이 들어있기 때문에 몰농도는 얼마? 4분의 1 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간단하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22번 퍼센트 농도와 몰농도에 대한 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진한 항산으로 돼 있고 화학식량이 주어져 있죠. 한타 쓸 때 그때 질량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농도가 주어져 있어요. 이건 퍼센트 농도입니다. 그 다음에 밀도 주어진 거 보면은 이거는 뭐 질량 주어져 있으니까 부피 계산하려고 하는 거네요. 맞죠?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게 되면 농도가 98%는 그 황산용액, 그렇죠? 황산용액 100g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그램하고 몰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98%짜리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 얘 98 넣었다니까? 그럼 밑에 여기 들어가 있을 때도 98 들어가 있을 때다 물을 얼마 탄 거예요? 2 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매가 2g 들어있고 용질은 98씩 들어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의 그 용질의 양이니까 그램으로 구하면 이거 얼마 들어있어? 그렇지, 98. 용매를 물어보면 2g. 그래서 여기는 98g이 되는 거고, 이걸 뭘로 나타내면 지금 화학식량 한 타스에 98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양이 얼마? 98g이잖아요. 그럼 얼마? 1몰이 되는 거지. 1몰.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황산의 그 몰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 부피당 몇 몰이 들어있냐는데 지금 1몰이 들어있거든. 됐죠? 그럼 부피만 구하면 돼. 지금 요게 지금 용액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밀도를 활용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요게 밀도가 1.8인데 그거는 부피분의 질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알겠지만 요 질량이라는 것은 현재 100이잖아요, 100. 왜냐면 퍼센트 농도 할 때 지금 요 질량이라는 게 98에다가 2 넣었으니까 100이 되잖아, 100.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피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1.8 그 다음에 100이 됩니다. 근데 이거 그램이고 그램 퍼 밀리리터예요, 지금. 여기 밀리리터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램 약분되면 이걸 리터로 바꿔주면 여기다가 1000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1.8하고 10 곱해주면 18분의 1 리터가 되네요. 됐죠? 자, 그럼 몰농도는 잘 보세요. 1몰이 녹아들었는데 그때 부피는 18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 18몰농도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마지막이에요. 0.9 몰농도, 자, 황산의 0.9 몰농도 수용액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진한 황산의 부피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럼 봐봐요. 현재 지금 1리터당 18몰농도라는 거는 18몰농도의 몰계가 이제 녹아들어 있는 이런 용액을 얼마큼 얘를 붓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그렇지. 1리터당 0.9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0.9 몰이 들어있는 1리터 부피의 용액이 되겠냐 이거거든. 되겠죠? 다시 한번. 현재 지금 요거잖아요. 몰농도가. 요 상태에서 얘를 얼만큼 넣으면 결과적으로 0.9짜리 1리터가 되겠느냐 이거거든. 그럼 x라는 것은 뭐 얘들은 다 1짜리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 x라는 것은 어떻게 18분의 0.9몰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2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0.05리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해서 뭐 충분히 많은 연습을 해봤고요. 요 정도만 잘 할 수 있으면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학교 시험 잘 볼 수 있으니까 좀 잘 준비하기 바라겠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해요. 앞으로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남은 내용들은 우리가 요것만 요 고비만 넘어가면 화학원에서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정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강사님 이광조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